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연휴 동안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오늘도 일단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연휴 동안에 저는 부모님 댁에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매매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좀 체크를 좀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좀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만족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고요. 상한가 종목들을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매매를 과거에 제가 잘 됐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꼬이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정 자산은 지금 이 정도 1,4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제가 매매 결과 잠깐 보여드리면, 이번 달은 사실 이제 10월이 넘어갔으니까 지난달로 봐야겠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처참하고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결국에는 51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월별로 치면 이제 엄청나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손해가 났습니다. 이거를 일단 복구해야겠다라는 생각 뿐이고요. 제가 입금한 돈의 액수가 생각보다 꽤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 돈을 넣어왔었고, 이때 이후로, 8월달 이후로 치게 되면 이제 1년이 됐을 때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데, 돈을 계속 잃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잃은 돈은 잃은 거고요. 잃은 거를 빨리 잘 복구를 이제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돈이 들어간 액수를 보게 되면 뭐 110만원, 네. 역시 300에 1000만원 하면 그 300 들어갔으니까 거진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간 셈이 됐네요. 2천만원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돈이 이제 1400, 이제 600만원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날아간 건 날아간 거고요. 이제 복구를 한다 그러면 방법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예전에도 복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에 매매를 할 때 가장 이제 제가 많이 깨졌던 종목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 이 종목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포인트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수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공유를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저처럼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정해놓은 그 방법,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우선 상한가 종목들 중에 종류가 나뉘죠. 보통은 이제 일봉이 여러 가지가 이미, 그러니까 상장을 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있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이 종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은 어떻게 매매하고 이쪽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를 포인트를 많이 뒀습니다. 상한가 위주로는 저는 이제 10월 달에도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도 이 상한가 위주로만 매매를 할 거고요. 지금 매매를 할 때 제가 분할 매수 방법을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네, 베스트를 이제 찾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베스트라고 했을 때는 제가 원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일본 매매를 하는데도 거의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그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 돌파 매매랑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효과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이고, 이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원금에 있어서 미수도 충분히 당일날에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수를 써서 결국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뭐 완전히 높진 않죠.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금에 있어서 원금 수익률이기 때문에 원금 수익률을 1%에서 2%를 매일 가져간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22%라고 해도 거의 이제 40% 이상 수익을 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조금 비슷하게 잡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일봉에서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규 상장 지금 종목을 띄워놨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 매매를 하실 때, 이것보다 제가 정리를 한 거,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손절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손절이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번 기간 동안에는. 분할 매수를 보통 한단 말이죠. 네, 분할 매수를 할 때에, 손절이라는 거를 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분할로 이제 사게 되면, 올라왔을 때 매도하면, 여기서 매도, 그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 기간이, 첫 번째는 기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내려오는 폭이 생각보다 더 커졌을 때, 더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손실 이제 금액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왜 이게 커지냐면은 또 가성비가 안 맞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만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수익이 아무리 퍼센트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퍼센트가 높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20%가 난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4차까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평단으로 마이너스 10%가 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매수를 했다고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40%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두 개를 이제 매수해서 20%의 수익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40%의 수익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차 이제 지금은 20%까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면은 이런 판단이 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0%보다 더 커지는 그런 손실률이라고 할까요? 이 손실률이 올라가게 되면 분할을 매수했으니까 매수한 금액은 올라간 상태인데 손실률은 커져버리니까 오히려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커져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 잔고가 늘어나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손절을 어떻게 잡을까, 손절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기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종목으로 이제 그런 위험률을 좀 나누는 거예요. 위험 리스크 정도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애초에 매수하는 금액 있죠. 매수하는 거는 금액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최종 1차, 2차, 총 2차까지 매수하는 거를 기본으로 잡은 다음에 밑으로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분할로 매수하는 거를 여기서 매수를 보통 했거든요. 이 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절을 먼저 때려놓고 밑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살지언정, 여기서 손절을 안 하면서 계속 추가로 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거 3차랑 4차를 여기서 매수를 했던 그런 방법이라면, 이제 A라는 종목에서 이거를 매수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B라는 종목에 1차, 2차, 여기 2차까지 매수하는 거를 얘로 이쪽으로 당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자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건 승률이라는 게 보통 존재를 하게 되는데, A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B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죠. 비슷한 위치에서요. 그런데 결국엔 승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법이 통하냐 안 통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100개의 종목에서 80개 아니 혹은 90개 이 종목들이 성공을 한다. 네, 이 뜻을 말하는 이 뜻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4차까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했을 때 다 성공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법의 확률 자체가, 기법의 확률이 결국엔 100%가 돼버리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가 되니까, 만약 100%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제 매수를 해요. 매수를 했는데 이 밑에까지 굉장히 많이 눌려서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네, 3개월 정도로 이제 포인트를 잡게 되면 거의 100%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3개월 동안에 3개월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벌지는 못하고 마이너스 손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벌지를 못했으니까 이만큼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렸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저는 선택하지 않기로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랑 이제 2차 이렇게만 매수를 해놓고 A 종목에 이만큼, 이제 B 종목에 이만큼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승률이 나오기만 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봉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양봉이 나오게 되죠. 이제 첫 번째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 양봉의 저점을 이제 깨게 되는데 총 2번 정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를 이제 매수를 먼저 해요. 매수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선들이 나와져 있는데 여기까지 매수하실지 안 하실지 이거는 뭐 판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최대한 일단 이 상한가 전에 상한가 밑에서 출발한다 그럼 일단 1차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매수하는 거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거고요. 저기 처음에 나오는 이 30분 봉의 저점을 이탈을 해버리면 그때는 손절을 할 겁니다. 무조건 손절이에요. 손절하고 언제 다시 사냐면 이 노란색 선은 3일선인데 3일선을 이제 뒤집어 놓는 제압하는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양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 번 더 매매를 해보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여기 다음에 그러면 매매를 언제 하냐? 여기 이제 3일선이 올라오면서 이틀이 아니라 이제 2번 정도 한 번 올라오고 음봉이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오든 어쨌든 양봉이 2개 나오는 이때 이 양봉의 저점을 이제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그거는 시장의 진짜 중심이 됐을 때는 효과가 있고 중심이 아니라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매매를 할 거고 SK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매매를 할 때 이만큼 내려오더라도 한번 들어올렸죠. 여기 들어올린 다음에 눌렸다가 이렇게 갈 거를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매매가 이제 흘러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손해만 엄청 커지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종목은 이렇게 저는 앞으로 매매를 할 거니까 제가 매매한 다음에 결과들을 이제 올리게 되면 나중에 제가 이제 영상 만들어 놓은 걸로 대신 확인하세요. 괜히 돈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렌시스와 같은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확실히 매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가가 높죠? 9.65%이고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은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온다고 볼 수 있고 이 봉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신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 이런 마인드고요. 손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10% 그리고 더 위까지 약 15%까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냥 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난 일단 홀딩 이렇게 하는 마인드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30%가 되거든요. 이 정도 수익이.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만 매매를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되게 중요한 봉들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봉이 하나가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게 되게 되면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건데 이 양봉을 돌파하는 때는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이슈랑 그 다음에 일봉 그리고 월봉 이런 차트랑 같이 결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판단을 내려야 되고 시장에 있어서 이슈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슈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일정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기간이 남아있는 테마인 것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된 것 자체도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상한가 매매를 하실 때 제발 저처럼 돈 잃지 마시고요. 무조건 상한가 등장하는 날
천억 이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고, 이슈 파워가 좋은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시고, 이왕이면 이슈 한 가지의 그런 테마를 가지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집단으로 상한가가 등장하는 그런 경우에 그럴 때만 욕심을 부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매매를 해봐야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생각을 한 건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식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가 이제 A 종목이든 B 종목이든 C 종목이든 어쨌든 총 3개의 종목에서 10%씩 이제 수익이 난다. 이제 뭐 원금 대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씩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엔 이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매매가 있죠. 네, 매매를 결국엔 시도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매수가 먼저 있어야만 매매 결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매수라는 걸 무조건 해야 된다. 즉 A, B, C 뿐만 아니라 A, B, C, D, E, F, G, H 등등등등 정말 많은 숫자의 종목들을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법이라는 것이 잘 통하는 종목들이 종목군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종목들 이제 이거를 통하지 않는 종목이 있고 통하는 종목군이 있는데, 이게 결국엔 거래대금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뉴스의 파워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 기법이 통하는 종목군이 있다라는 얘기는 A, B, C는 이제 뭐 우리가 좋은 그룹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D랑 E랑 F 이 종목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G랑 H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A, B, C에서만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30% 최대 30%의 수익을 확보하게 되는데, D랑 E랑 F, G, H 이 종목을 하게 되면 괜히 매수를 안 했으면 손해가 없는데, 그죠? 손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손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손실이 되게 되면 여기 총 수익률 있죠. 총 수익률을 총 수익을 이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깎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이제 승률이라고 했을 때 승률이 100%가 나올 수가 없고, 시장의 하나의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대장이 이제 잡혀버리게 되면 이 대장에 결국엔 많은 돈들이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A 종목이 만약에 대장이라고 했을 때 A 종목 안 하면 B, C, D는 결국엔 승률이 내려간 상태가 되는 거고, 결국엔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큰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BCD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보다 오히려 올랐다가 내렸다가 살짝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무작정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 매수, 또 내려올 때 매수, 여기서 매수 이렇게 해버리면 B랑 C랑 D랑은 오히려 승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금액이 커요? 매수한 금액 총량이 이제 여기서 높아져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금액 총량이 높으려면 이제 B, C, D 종목이 아니라 A 종목 이런 종목에다가 금액을 많이 쌓아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다가 돈이 몰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이미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결국에는 잘 가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대장인 종목, 이 종목들에서만 여기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심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무조건 베스트인데 이 베스트를 안 하고, 그죠? 베스트를 안 하고 B, C, D 결코 시장 대장 종목이 이쪽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돈을 높인다? 이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엔 앞으로의 매매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은
상한가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에서 1차랑 2차, 처음에 이때 등장했을 때 1차, 2차 여기서 매수하는 거, 이것이 포인트고, 이거 다음에 이제 3일선 부근에서 잡는 거, 이거를 매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선에서 잡는 거 매매를 할 겁니다. 3일선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손절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 그죠? 손절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손절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1차, 2차 매수하는 거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플러스 앞으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A, B, C, D, E, F, G, H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결국엔 집중해야 되는 종목이 A랑 B랑 D였다면 매매를 한 종목이 A, B, C, D 이 정도만 되게끔 만드는 이 작업을 저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내려면 결국엔 이슈의 그런 파워 있죠. 파워를 판단하는 능력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이 판단하는 능력이 거저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이제 종목을 이제 등장하게 되면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는 정도 이거를 예측하는 연습이 무조건 필수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매매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매매를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매매한 결과들을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거는 저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경우가 8알이고 거의 9알이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처럼 고민하시거나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는 안 좋아요. 그죠? 결과는 안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가 이 결과를 극복해 나가는 거를 반드시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 지금 오후 3시인데 남은 시간 1시간 정도도 일단 차트 한번 더 돌려보고요. 지금 한 4월 정도 이제 앞에 9월, 8월, 7월, 6월, 5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했고 4월이나 3월 이 2달 정도만 한번 살펴본 다음에 수익률 자체가 결국엔 가성비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익비가 확실히 떨어진다. 이게 매월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 이게 이제 된다라는 생각만 들게 된다면 그거 하나로도 일단 정말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완전히 매일까지는 아니고요. 조금씩 영상도 한번 올려보면서 결과들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매매하다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또 생기게 되면 그때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예,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